지난 27일 저녁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되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왜 다른 것인지 비교해봤습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문건의 실행 라인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 체계를 통해 계엄령 준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법원도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제출한 혐의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 절차를 뒷받침했다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를 내란 방조로 볼 수 있을지 단순 징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CCTV와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고 전 총리 신분상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본안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은 기각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이후 무죄는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이미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사유 같은 증거로는 다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청구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새로운 정황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기존 기각 사유가 사실관계 다툼 여지이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덕수가 관련자에게 연락해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새롭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외 도피 준비, 여권 사용 시도, 잠적 움직임 등이 확인되면 도주 우려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실은 무겁지만 시간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의 순간을 위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그날 그대로 승리의 빛을 그들을 향해 비추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